네, 반갑습니다. 오늘 집합부터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선생님과 함께 집합 배워보도록 해볼게요. 자, 오늘 배울 집합은요. 칸토어라는 사람이 이제 집합론을 아주 잘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집합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집합론은 무한의 세계를 다루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무한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이다 라고 여기면서 칸토어를 배척했던 수많은 수학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칸토르가 그런 시달림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제 죽음을 맞이한 뒤에 칸토어의 업적은 실로 대단한 업적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죠. 그래서 그 칸토어를 정말 가장 지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전에 배웠었죠.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우리는 알아낼 것이다의 그 명언의 주인공 힐베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도 칸토어가 우리를 위해 창조해준 집합론이라는 낙원에서 결코 우리를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네, 그렇죠. 이 칸토어가 만든 집합, 네, 우리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해볼게요. 자, 집합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집합이라고 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모여라, 집합, 뭐 그런 뜻도 우리 일상적으로는 있죠. 하지만 이 수학에서의 집합은요, 어떤 이 원소들의 그런 모임을 집합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한번 개념 우리 확인하기 위해서 생각 열기에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배기량을 기준으로 할 때 1000cc 미만인 차량을 경차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다음 표에서 배기량을 기준으로 할 때 경차인 것을 모두 찾아볼게요. 자, 1000cc 미만. O, A는 경차네요. B는 아니고요. C는 경차, D도 아니고 E도 아닙니다. 자, 어때요? 배기량이 큰 차량을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죠? 뭘로? 여기서는 이제 1000cc 미만인 차량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죠? 근데 배기량이 큰 차량이라고 한다면은 이 기준이 1000cc 미만이라는 소리야? 이상이라는 소리야? 500cc 이상이라는 소리야? 뭐가 큰 거야? 이 큰 거라는 기준이 분명히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집합은 우리 눈치챘겠지만 바로 이런 명확한 기준에 의해 원수를 구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집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집합의 정의는요,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하게 적을 수 있을 때 그들의 모임,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집합의 원소라고 부를 겁니다. 자, 문제 1번에서 우리 집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2의 약수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얘네들 누구누구 있어요? 1도 있고요. 그렇죠. 2도 있고요. 3도 있고요. 4도 있고요. 6도 있고요. 12도 있어요. 얘네들이 모두 분명히 12의 약수들의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얘는 기준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집합이다 라고 우리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루트 2, 이제 2번인데요. 루트 2에 가까운 유리수의 모임. 자, 얼만큼 가까운 건가요? 이 가깝다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모호할 겁니다. 따라서 얘는요, 집합이라고 볼 수 없어요. 가깝다라는 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자, 디귿 볼게요. 2차 방정식의 해의 모임. 자, 얘의 해는 이걸 우리 인수분해 할 줄 알죠. x-1과 x-2입니다. 얘의 해는 1과 2 두 개가 있는데요.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집합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A와 C 여기에 집합이고요. 원소도 구하라고 했었는데 여기가 원소고 1과 2가 3번의 원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원소일 때는 요 삼지창 표현을 보통 씁니다.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는 바로 요 기호를 써주는 거예요. 원소가 아닐 때는요, 아니다라고 표현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문제 2번에서 볼게요. 유리수 전체의 집합을 Q라고 할 때 다음 안의 기호 중 집합이 원소냐 아니냐, 그 기호죠? 삼지창이냐 삼지창 아니냐. 네, 자, 2는 뭐예요? 2는 유리수가 맞죠? 그래서 유리수 집합에 포함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1도요 유리수입니다. 따라서 Q에 포함됩니다. 루트 10은요 유리수가 아닙니다. 무리수죠? 예, 무리수기 때문에 삼지창에 짝대기 하나 그어줘야 돼요. 자, 이제 우리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자,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나열하는 것, 이것을요 원소 나열법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런데 꼭 원소 나열법으로 쓰지 않아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요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자, 100 이하의 자연수면은요 4, 8, 12, 100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네들을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조건을 제시해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우리 또 한번 읽어보죠. 집합의 원소들이 갖는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집합을 나타내는 것은 조건제시법입니다. 예를 들면 2, 3, 5, 7을 조건제시법으로 하면은요 다 얘네들 소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 이하의 소수 x는 소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 그리고 원소들이 갖는 공통된 성질을 해서 x는 10 이하의 소수, 이런 식으로 집합을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한번 볼까요? 다음 집합에서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라 라고 했습니다. 자, 139 원소 나열법이죠. 자, 139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예요? 그렇죠. 얘네들은 다 9의 약수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쓴다? x는 뭐의 약수? 9의 약수다 라고 우리는 써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2번도 볼게요. 5, 10, 15 얘네들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그렇죠. x는 5의 배수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배수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50, 15 이런 애들이니까요. 자, 두 번째. 자, 원소, 이건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 있는 거예요. 이 x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그 식에 만족하는 x들. 누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얘는 x제곱이 1이니까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요것은 1과 마이너스 1, 요 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이것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져 있죠? 1 이상 100 이하의 홀수만 써라라고 했는데, 자, 얘는 1과 3과 5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생략을 해서요 마지막 97과 98까지 써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조건제시법을 원소나열법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집합은요 그림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A라는 집합을요 오른쪽 A라고 이렇게 하고요 1, 2, 3, 4, 5 이렇게 나타내면은요 이런 그래프를 우리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게 돼요. 처음에는 벤이라는 수학자가 이 아이디어를 제시한 거죠. 벤의 다이어그램이 보통 그림을 많이 이렇게 활용하는 건데 합쳐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문제에서 한번 4번 볼게요. 다음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런 이 그래프, 그 다음에 A, B, C, D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B는요 일단 얘는 조건제시법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이 식을 한번 해결해 볼 거예요. 그러면 x-2, x-3 그렇죠? 얘는 2 곱하기 3이고 얘는 2 더하기 3인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 조건제시법으로 원소 나열법으로 쓰게 되면 2, 3 즉 B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2와 3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집합에는 또 원소의 개수들도 있겠죠. 그 원수들의 개수, 자, 유한 집합을 우리 유한 집합에는 개수가 이렇게 있게 되겠는데요. 그 유한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는 넘버의 약자인 n을 사용해 주는 겁니다. 이 NA를 원소의 개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고요. 그 집합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개예요. 그래서 이런 유한집합으로 생각해 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유한집합이에요. 자,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얼마인가요? 3개죠? 네, 1번은 3개. 자, 집합 2번에서는 몇 개인가요? 그렇죠? 이거의 개수는 50개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2, 4, 6 이렇게 보면은 100, 그 다음에 1, 3, 5, 99 총 절반씩 이렇게 나눠 갖는 거가 되겠죠? 뭐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2K 그러면 K가 1, 2, 3, 4, 5, 6, 7, 8, 9 점점점점 50까지 가니까 원소의 개수는 50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x제곱이 마이너스 1인 어머나 실수라는데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실수는 없죠. 복소수밖에 없습니다. 허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집합이에요. NA는 얼마예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우리 마지막 4번입니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 A라는 집합은 1이라는 원소밖에 없어요. NA의 개수는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단원을 들어갈 건데요.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자, 어떤 포함관계가 있는지 두 번째 우리 단원 나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생각 열기를 보도록 해볼게요. 피아노 3중주와 피아노 4중주에서 연주되는 악기의 집합을 각각 A와 B라고 하면은 A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B는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합 A는요, 집합 A의 모원소는 모두 집합 B에 속하나요? Yes죠? 맞습니다. 다 속하죠? 피아노 있잖아요. 바이올린 있고요. 첼로도 여기 있네. 자, 그러면 요런 관계에 있는 애들도 분명히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거를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두 집합 A와 B에 대해서요.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하게 된다면요.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부르고요. A는 B에 요렇게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때 집합 A는 B에 포함된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부분집합이 아닌 경우는요. 원소가 아닌 거랑 똑같이 짝대기를 그어줬습니다. 이렇게 기호를 써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에요. 다 포함이 되니까요. 공집합은 어떤가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으로 정하겠습니다. 즉 요약하면요, 집합 A에 대해서는요, A는 A의 이 부분집합이고요,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겁니다. 또한 A, B, A가 B에 포함되고요, B도 A에 포함되면요, A와 B는 서로 같은 거고요, A 이꼴 B라고 이렇게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서로 같은 두 집합은요, 원소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같지가 않을 때 짝대기를 그어주는 거죠. 자, 우리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개념을 더 한번 익혀보도록 해볼게요.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A는 1, 2, 3, 4. 자, B는요, 5 이하의 자연수래요. 그러면 1, 2, 3, 4, 5가 되겠습니다. 자, A가 B에 어때요? A가 B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B를 볼게요. B는 여기 2번 볼게요. A는 0과 1이고요. B는 x제곱 마이너스 x 이꼴 0 2니까 자, 요거니까 얘를 우리가 인수분해 주면 x와 x 마이너스 1 이꼴 0이니까 0과 1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A와 B는 서로 같게 되는 겁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꼴 0인데요. 얘는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요거 이꼴 0이니까 x는 1, 3이 바로 A의 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1과 3이 되겠어요. B는 3의 약수라고 했으니까요. 1과 3
그러니까 A는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되죠? A와 B는 같아요. A는 B에 포함되고 B는 A에 포함되니까 A와 B는 같다. 사실 이렇게 안 따지고 우리는 두 원소가 똑같네 이렇게 보고도 따져주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 4번을 볼게요. 자, 2x-7이 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x는요, 2x는 7보다 작거나 같은 거겠고요. x는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x들로 다 모여있는 게 A집합입니다. 자, b는 어떻게 될까요? x제곱 마이너스 2x-3 인수분해를 해주면은요, x-3과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자, 요쪽이 마이너스 1, 요쪽이 3 밑에 있는 애들이니까 마이너스 1과 3이 되겠죠? 여기 x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는 모든 x입니다. 자, 지금 A는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A는 2분의 7, 3.5 보다는 작거나 같은 애들 모조리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A입니다. B는요 마이너스 1과 3 요 사이를 모조리 모아놓은 거. 그러면 A가 큰가요? B가 큰가요? A가 B에 포함된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렇죠. 이 경우는 A가 B에 포함된다. B는 뭐 A에 포함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진부분집합이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A가 B에는 포함되지만 서로는 달라요. 그러면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문제 2번을 볼게요. 집합 A의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따라 자, 오른쪽 표에 완성해 보라고 했죠.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부분집합은요. A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B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C, 뭐 한 개인 원소니까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두 개인 건 어떻게 구하나요? A, 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요 A와 또 C도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A와 C 이렇게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B, C를 묶어도 되겠죠. B와 C 이렇게 묶어도 되겠습니다. 세 개인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죠. A, B, C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를 완성했습니다. 진부분집합에 뭐를 물어봤어요? A의 부분집합 개수, 진부분집합의 개수 물어봤네요. 자, 세볼까요? 자, 한번 세볼게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죠.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예요?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얘는 해당이 안 되니까 7개가 되는 거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요. 우리 일반적으로 집합 A의 이 원소의 개수가 만약에 K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부분집합의 개수. 자, 얘는 몇 개냐면 2의 K제곱개가 되겠습니다.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진부분집합의 개수는요. 2의 K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과제로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암기를 해라라는 거 절대 아닌데요. 한번 왜 그런지 여러분들 스스로 탐구를 해보고 고민을 해보면 더 좋은 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문제 3번을 볼게요. late, later, 이라고 이를 이루는 알파벳의 집합을 A, B, C래요. A는 누구예요? 그러면 L과 A와 T와 E이겠네요. B는 누구예요? L과 A와 T와 E와 R이 되겠네요. C는 누구예요? L과 A와 T와 E와 R. 그렇죠? T는 두 개 있어서 T 이러면 안 돼요. 똑같은 원소니까 하나만 이렇게 있게 되는 겁니다. 자, A, B가 각각 C의 진부분집합인지 볼까요? 자, A는 C의 진부분집합이 맞아요. 왜냐면 A는 C가 아니니까요. B는 어떤가요? B는 C의 부분집합이면서 C는 B의 부분집합이에요. 다 포함되고 결국 B와 C는 같죠? 그래서 얘는 진부분집합이라고 진부분집합이 아닙니다. 얘는 맞고요.
A와 A는 C의 진부분 집합, B는 C의 진부분 집합이 아니죠 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집합에 대한 수업을 나가보게 되었습니다. 집합, 호루라기 부르고 집합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죠. 네, 수학에서 말하는 집합은 구체적인 조건이 있는 그런 집합의 그런 모임을 우리 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집합 하나하나에 있는 애들을 원소라고 부르고요. 부분 집합은 A가 B에 포함되는 집합일 때 부분 집합이고요. 진부분 집합은 같지 않고 포함되는 경우가 진부분 집합입니다. 오늘 이렇게 배우게 됐는데 한번 개념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면서 복습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할게요.